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아무튼 뭐 쓸데없는 얘기는 하나 하는데 스포츠와 정치만 요새 뭐랄까 우리 요새 얼마 전에 한일전 야구했고 동시에 뭡니까 얼마 전에 또 동시에 축구하고 내일 또 축구하죠. 축구하고 있는데 스포츠하고 정치가 아무래도 좀 연관이 있다는 거 물론 이건 사실상 우리가 생각한 문제는 스포츠하고 이제 정치하고 연관이 있다. 근데 우리가 측면만 틀리겠지. 우리가 측면만 틀리지. 측면만 틀리고 그리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만 좀 잘 들으세요. 아무튼 이거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봐. 스포츠가 단순하게 올림픽이나 월드컵 한다면서 되는 거가 아니단 말이야. 단순하게 월드컵 한다고 하는 월드컵이 그냥 올림픽이 단순하게 모여서 그냥 한번 시합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까? 물론 시합하는 거 그래 어디 있지? 수익성 이런 것도 있지만 어머니 그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고. 뭐냐면 그 국가만의 스포츠로서 어찌 보면 뭡니까? 국력을 어찌 서로 겨뤄보는 이런 그런 측면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다시피 특히 미국과 중국이 올림픽의 거의 양대산맥이죠. 이만간 올림픽 양대산맥. 그러니까 진짜 미국과 중국의 육상이나 수영에서 진짜 거의 수영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만 그러면 이제 또 좀 올림픽이 이제 뭡니까? 올림픽에서 좀 이게 라이벌 형성 구도 형성된 거 사실이고 옛날 미국 소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소로서 이제 경쟁을 많이 했어. 물론 정치적으로 국가 간의 경쟁도 있었지만 그 스포츠로 그 반영이 돼가지고 지금의 미국 중국처럼 미국과 소련 시절에 구소련 시절에도 뭡니까? 그게 정치적으로 경쟁이 많았습니다. 억수 많았어요. 그러니까 스포츠가 단순하게 경기나 시합이 아니고 어떤 한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는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또 우리 하나 얘기할 게 미국과 중국이 좀 확실히 약한 게 뭡니까? 바로 그 축구다 말 축구.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죠. 축구 좀 하는데 그 국력에 비해서 축구를 잘 못하지. 그러니까 중국은 또 뭡니까? 그 인구 다른 종목 그렇게 잘해도 그 축구는 진짜 못한단 말이야. 진짜 미국보다 더 못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생각할 문제가 물론 국가마다 이게 틀린데 전 세계적으로 제일 인기 많은 그 구기 종목 스포츠가 야구와 축구거든요. 사실 진짜 야구와 축구인데 하나로 퍼트지자면 축구죠. 그러니까 월드컵을 계속 유치하고 피파가 자꾸 이게 뭡니까? 옛날부터 월드컵이 단순하게 그냥 축구 경기라고 생각했는데 요새 이제 가면 가서 국가들이 월드컵에 이제 자꾸 진출하려고 하고 사람들 대표팀도 보내고 대표팀에 월드컵을 보내기 위해서 이게 뭡니까? 국가대표팀에게 투자를 많이 하고 이런 거 자체가 요새 많이 나와가지고 월드컵은 지금 요새 국가가 진짜 많아졌습니다. 국가 이제 요새 48개국 늘었고 피파 쪽에서도 뭡니까?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자꾸 출전 국수를 자꾸 늘려왔단 말이야. 또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한테 특혜해주기 위해서 중국이 제일 돈이 되잖아. 중국이 얼마 전에 저번에 카타르 월드컵 때 뭡니까? 중국 자본이 얼마 들어가냐면 제가 알기로 몇 조 들어와서 4조인가 11조 정도 몇 조 단위로 들어갔고 조 달러 단위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중국 대표팀이 이제 월드컵에 나간 게 딱 한 번 있는데 우리 2002 월드컵 때 그때 나간 거 빼고는 월드컵에 나간 적이 없단 말이야. 근데 지금 중국 저번 카타르 월드컵 때도 중국이 월드컵 나가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월드컵을 이제 뭡니까? 월드컵의 그 스폰이 뭡니까? 스폰이 중국 자본이 스폰이 거의 한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근데 중국이 뭡니까? 중국이 대표팀이 만약에 월드컵에 나오면 그 스폰이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피파 입장에서는 뭔가 요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피파 입장에서는 돈 문제다 돈 문제. 피파 입장에서는 돈 문제. 그러니까 피파가 중국 자꾸 끌어들이라는 건 48부 체육근데 이제 피파가 또 뭡니까? 48개 체제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이번에 월드컵에 못 나왔단 말이야. 못 나오게 월드컵 지정이었어요. 최종 예선에서 탈락하라고 말했단 말이야. 근데 또 뭡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월드컵 다음 월드컵인가 아무튼 100주년 기념해가지고 1930년과 34년에 64개국 체제로 하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아무튼 이게 좀 그 중국이 노린 거 피파 그러니까 피파가 노린 거 중국한테 왜 자꾸 이게 출전국을 자꾸 늘리니까 피파 그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중국을 자꾸 끌어들이라는 거. 중국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무슨 문제예요? 이 국민들의 단합하고 동시에 뭡니까? 국가 간의 그 국력을 응집하는 거. 지금 중국이 하나 문제인데 독재국가단 말이야.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자꾸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 50대도 그랬고 50대 우리가 3S 정치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좀 딴 데로 돌리면서 또 돌린 것도 있고 정치 외에 다른 스포츠로서 이제 뭡니까 관심을 돌리고 동시에 뭡니까 이 스포츠를 하나에서 이제 국력이 응집되는 이런 걸 했단 말이야. 중국도 마찬가지 그걸 노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50대 지금 50와 전두환 시절에 3S 정책했는데 스포츠, 이제 섹스, 스크린 그러니까 영화하고 스포츠를 이런 걸 키우고 또 유흥을 풀어주면서 뭡니까 이 국민들 관심을 돌리는 거단 말이야.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 이제 뭡니까 이 피파 쪽이 자꾸 월드컵에 자꾸 들어가려는 게 그 피파 월드컵을 자꾸 개최하고 이제 들어가면 국민들 관심이 별로 빠지고 국력을 이렇게 뭡니까 하나로 이제 모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또 동시에 뭡니까 또 공산당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반감에 대해서 어느 그걸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이 너무 있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50대 그랬다면 50대도 그랬고 우리 그때 50대 스포츠가 많이 되고 전두환이 그런 면에서 좀 공이 있습니다. 왜냐면 전두환이 그때 프로야구도 만들었고 그때 프로축구도 50대 나왔고 뭐 이래 아마 농구 대단체가 농구도 그때 이제 프로배구 이런 농구 배구 농구도 뭐 그때 프로는 아니었지만 축구 야구가 달리 프로는 아니었지만 뭡니까 농구 배구도 그때 좀 인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 세계 4개 축구 야구 특히 축구 야구 같은 경우는 그 프로축구 일치 야구 프로야구 일치 프로축구하고 프로야구 일치 열음으로써 확실히 우리나라가 좀 축구 야구가 좀 발전하는데 덕을 본 건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순수한 의미로 이제 뭐 전두환이 시킨 게 아니고 뭡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그걸 다 이용했단 말이에요. 이용한 건 엄청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포츠하고 정치가 아무래도 결합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축구가 이제 서서 일본한테 밀리잖아. 근데 이제 생각한 문제가 우리나라가 축구 자체가 뭡니까? 일본보다 잘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 여태껏 잘해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고 하죠. 2010년, 20년 이전까지만, 2020년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기고 왔다는 것 자체가 완전 하나의 기적이라죠. 완전 뭐 인구나, 축구 인프라, 축구 인구수, 뭐 유소년 시스템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상대가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11명 대표팀 뽑아가 붙으면 우리나라가 막 이기고 이런 거 보면서 일본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는 것도 뭡니까? 또 특히 90년대, 80년대까지 완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안 됐고 90년대 얼마 전 20년 전까지 2020년 그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확실히 상승대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좀 한 번씩 지고 했는데 비슷해졌지만 그래도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한 번 막 지고 했단 말이야. 그게 뭡니까? 그 자체가 완전 기적이라지. 그 자체 기적.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야. 뭐냐면 어떤 일본한테 우리가 식민 지배를 하고 35년 당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피해의식이 있어가지고 일본한테 지는 것 자체를 좀 용납을 안 했어요. 특히 저 기억납니다. 제 할머니 우리 할머니 세대 같은 그 일제시대 외전을 겪었거든요. 어릴 때. 근데 어릴 때 할머니하고 얘기해보면 일본을 진짜 싫었어요. 일본을 진짜 지금보다 더 싫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사람 진짜 좀 싫어하잖아. 근데 옛날에 더 심했단 말이야. 더 심해서 진짜 심했고, 그러니까 뭐 물론 세대를 거쳐가면서 뭡니까 이게 그런 뭡니까 일본에 대한 반감이나 거부감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좀 많이 약해진 건 사실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한테 반감을 가진 것도 옛날에 다 같은 축구에서만 자존심을 세웠던 게 뭐냐 그런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뭐 피해의식이나 과거 일본한테 이제 지배받는 거 있지만 옛날에 요새는 이제 국력이 일본만큼 이제 우리나라 한 80% 90% 거의 따라잡았거든요. 이제 뭐 1인당 GDP나 1인당 GDP는 우리나라가 이제 역전했다고 일본이 역전했다는데 지금 근데 총 GDP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능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수가 차이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1인당 GDP는 따라잡았고 거의 뭐 80% 90% 정도 거의 따라잡았다지. 근데 문제는 옛날 같으면 우리가 일본보다 여기서 못 살았잖아. 뭐 경제성장 일본에만 20년 30년 차다 뭐 이런 얘기 어릴 때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 들었다. 고등학교 때만 해도 일본하고 우리나라 20년 30년 차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경제적으로 20년 차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때 이제 그 경제력이나 국력이 안 돼도 이 스포츠 축구만으로 뭡니까? 우리가 이제 이기자 뭐 축구의 자존심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 한일전을 그림을 받고 이제 뭡니까? 그걸 이김으로 일본한테 이김으로써 뭡니까? 그런 뭐 열등감이나 피해의식 이런 것 자체를 좀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던 그런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가 어째 보면 축구를 그런 면에서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었고 축구를 그런 것도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도 마찬가지다만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미국 일본처럼 미국 중국처럼 인구가 많지 않고 특히 이제 뭡니까 큰 나라가 아닌 이상 이제 뭐 스포츠와는 다양하게 다 잘할 수 없어. 물론 국가마다 뭐 틀리겠지만 뭐 국가가 크지 않는 이상 뭐 다양하게 다 잘할 수는 없다. 스포츠에서 보면 뭐 한 나라마다 뭐 이게 나라마다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대만 같은 거는 야구를 키우고
북한 같은 축구를 키우잖아. 여자 축구. 북한은 말이 잘못돼 여자 축구를 키우는데 그것도 어머니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는 뭔가 얼마 전에 이제 대만하고 많이 성장했다고. 성장했는데 문제는 대만 그 프로리그가 우리보다 작습니다. 작고 아직까지 뭐 야구 수준 자체 좀 대만 프로리그 수준 자체가 좀 팀도 한 대여섯 개밖에 안 되고 야구 수준 좀 떨어진다고. 우리보다 떨어지는데 근데 국가대표 뽑아가지고 한 우리나라 요새 좀 최근에 좀 지고 있잖아. 근데 그게 이제 뭐냐, 뭐 문제가 뭐냐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야구를 대만 쪽에서 대만이 이제 야구를 전략적으로 좀 국가적으로 막 키운다고 하죠. 근데 왜 그러냐면 뭐 솔직히 말해서 중국하고 이제 붙어가지고 양안관계 중국과 붙어가지고 대만이 이길 좀 해볼만 하고 이길 수 있는 종목이 뭡니까? 야구밖에 없잖아요. 야구밖에.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키우는 거지. 그걸 이제 키운다 보시면 대만이 이제 그 야구를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야. 북한 같은 경우 여자 축구를 왜 키웁니까? 사실 이제 남한하고 비교해봐서 이제 뭐 해볼 만한 게 이제 여자 축구밖에 없거든. 그 입장에서 뭐 남자 축구도 이제 사실 어렵고 야구인은 그걸 불모지고 뭐 농구 축구도 뭐 사실 북한에서는 뭐 다른 종목까지 사실 이기 없게 되면 저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한국하고 이제 남한하고 이제 스포츠로 능가 이길 수 있는 종목 자체가 뭡니까? 거의 뭐 여자 축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 축구를 막 키운단 말이야. 저 입장에 여자 축구 보면 김정은이 그렇고 그 국가적으로 이제 완전 여자 축구 키우다돼요.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스포츠가 이제 확실히 우리가 옛날 일본한테 축구로서 이게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뭐 대만이나 북한 같이 이렇게 그 잘한 스포츠 키워가지고 이제 이게 자기 국위 선양도 자존심도 세우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우리가 많이 나온 얘기인데 정몽규 회장 같은 지금 잘 못하고 있어요. 정몽규 회장 분명 다른 동생 잘 못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중국한테 연령배 대표팀에 지면서 망신이다는데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두 번 다 졌다도 이번에 저번 올해 초에도 지고 또 이번에 또 2대0을 졌는데 분명한 건 지금 생각한 문제가 지금 정몽주 회장이 분명한 확실히 뭡니까 대한축구협회 있긴데 진짜 뭐 순수한 마음으로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보다는 자기 이익이나 영달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감독도 대표팀 감독을 뽑을 때도 진짜 한국 축구를 위해서 한국 축구 진짜 진정을 발전시키는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이민성도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감독이다. U22 대표팀의 감독은 민소인데 지금 성적이 안 좋아가 좀 말이 많은데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 사람 뽑았을 때 과연 정몽규 회장이 과연 저도 하나 묻고 싶은데 진정으로 한국 축구를 위해서 그 감독들을 뽑았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이제 그냥 뭡니까 그걸 그냥 다루기 쉬운 사람을 뽑았는 거지. 이건 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할 문제다. 저 같은 경우도 정몽규 회장 같은 건 그 부자인가 그 부자. 그러니까 막 한국 축구 발전보다는 그냥 막 대표팀 사령탑 연령권 대표팀이 마찬가지고 국가대표팀은 사령탑 뽑을 때 그냥 자기가 좀 부려먹기 좋은 사람을 그냥 뽑은 것 같아요. 제가 같은 그런 거 물론 내 사견은 아마 정몽규 회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과거 이제 자기 사촌인 정몽주 회장이 했던 것처럼 그걸 좀 닮아가려고 하는데 아무튼 이게 스포츠와 정치와 물론 뗄래야 뗄 수 없는 건데 물론 사람이 보면 정치가 되잖아. 정치가 되고 아까 말했듯이 그 스포츠와 정치적으로 좀 많이 이용이 된 건 사실인데 정몽규 회장도 확실한 게 이게 좀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단 말이야. 그래 이런 것도 좀 생각할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 정몽규 회장이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또 재선했는데 다음에 좀 물러났으면 좋겠고 문제는 이 스포츠와 정치가 이제 단순한 게 아니고 어떤 그렇게 좀 옛날 50 때나 뭐 다른 나라처럼 이제 돈 문제하고 정치적 문제가 결합돼 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데 돌린다든지 아니면 뭡니까 국력을 이렇게 응집하는데 이런 식으로 많이 이용된 건 뭐 사실이다. 아니면 이제 국가적으로 뭡니까 이렇게 내세울 만한 그 종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국위 선양하는데도 어머니 좀 도움이 되는 스포츠가 많이 이용된 건 어머니 사실입니다. 그런 거 생각하고 아무튼 또 정몽규 회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뭐 대한축구협회 좀 잘했으면 좋겠고 특히 정몽주 회장처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정몽규 회장이 확실히 지금처럼 못합니다. 지금 못하고
부산 아이콘즈도 지금 뭐 단장인데 그 사람이 지금 잘 못해. 그것도 좀 어머니 생각 문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스포츠가 이제 정치적으로 되면서 많이 정치적으로 놀아나는데, 근데 그걸 어두면 보면서 동시에 뭡니까 이게 승부 조작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어두운 면도 많이 나오잖아. 그 문제 때문에 그게 좀 안타깝고, 아무튼 뭐 한국 스포츠도 좀 많이 발전돼서 좋겠어요. 좀 좋은 쪽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내일 모레 이제 뭐 야구는 했고 뭐 또 축구 하는데, 아무튼 축구도 문제는 지금 대표팀도 인기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표도 지금 잘 안 된다고 하지. 표도 지금 잘 안 팔려가지고 저번도 만석도 안 됐고 이번 다 안 팔렸고 이번에도 뭐 한 60%밖에 안 된다는데, 아무튼 이것도 좀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건 아마 정몽규 회장이나 저 대한축구협회 지도자들이 다 잘못하고 있는 이사입니다.